안녕하세요. 저는 청주 한국병원 심장내과 이유홍입니다. 오늘 같이 얘기 나눌 주제는 가슴 통증, 흉통이라고 하죠. 이 흉통의 원인과 구별 방법이라는 주제로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슴 아픈 증상이 있으시면 사실 누구나 다 좀 많은 걱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무섭죠. 예, 가슴이 아프면 내가 심장 질환이 아닐까 많이 걱정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 흉통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원인들 중에서는 좀 심각한 그런 흉통 양상도 있지만 또 별로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좀 덜 심각한 그런 흉통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흉통의 양상들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흉통은 굉장히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유발될 수가 있는데 별로 심각하지 않고 저절로 그냥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경한 흉통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경우는 좀 심각할 수 있는 흉통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심각하고 급박한 그런 흉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별하느냐. 그래서 환자분들도 그런 흉통의 양상에 따른 원인 질환들에 대한 어떤 이런 정보들을 알고 계시면 좀 더 대처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같은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흉통은 일반 성인 인구의 한 25% 정도에서 일생 동안 좀 의미 있는 흉통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거의 4분의 1 정도, 4명에 1명 정도는 일생 동안 내가 병원에 가야 되나라고 이제 고민할 수 있는 좀 그런 의미 있는 흉통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흉통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나이대는 45세에서 64세 그 사이, 거의 한 9년, 7년 그 상간에 가장 많이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흉통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심장이죠. 이게 심장 때문에 가슴이 아프지 않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 사실 이 가슴 부분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구조물들에 의해서 흉통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제일 바깥쪽부터 살펴보면 흉벽이 있죠. 제일 바깥쪽에 갈비뼈와 갈비뼈 주변에 힘줄, 근육, 연골 이런 흉벽을 이루고 있는 구조물들 때문에 가슴이 아프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갈비뼈 안쪽으로 들어가면 폐 안쪽에, 폐 바깥쪽에 폐를 둘러싸고 있는 늑막이 있습니다. 흉막이라고도 하는데 그 늑막 쪽에 문제가 생겨서 흉통이 유발될 수도 있고 그리고 폐 자체의 문제 또는 여기 가운데 심장도 있지만 심장 이 뒤쪽으로 이 식도도 뒤로 이렇게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도가 또 위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식도 질환에 의해서도 가슴이 아프실 수도 있고요. 또 이 간 아래쪽으로 보면은 이제 담낭과 담도가 있죠. 그 담낭 질환에 의해서도 가슴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슴에 있는 여러 가지 구조물들로 인해서 흉통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계통적으로 이렇게 나눠보면 이렇게 많습니다. 심장 질환, 대동맥 질환, 그리고 식도 질환, 폐 질환, 늑막 질환, 흉곽 질환, 소화기 질환,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 없이 신경성으로 가슴이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거나 이런 분들 이제 요즘에 공황장애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공황장애도 이 흉통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증이나 불안장애가 심해지면 과호흡 증후군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도 흉통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흉통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실 수가 있고 그 흉통의 원인에 따른 빈도도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그냥 통합적으로 분류를 한 거고 우리가 좀 나눠서 1차 의료 의원급의 외래를 방문할 때 흉통을 호소하는 환자분들이 이제 많이 오게 되는데 흉통을 호소하면서 1차 의원급에 방문하는 환자분들이 원인이 나중에 이제 밝혀진 원인들이 어떤 원인들이 있는지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흉통으로 의원급 병원을 방문했을 때 그 원인이 뭘로 밝혀지냐 보시면 근골격계 흉벽으로 인한
통증이 36%로 가장 이제 많은 걸 볼 수 있죠. 이거는 사실 한국 데이터는 아니지만 미국 데이터긴 한데, 근골격계, 흉벽으로 인한 흉통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리고 위장관 질환 한 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비특이적인 흉통, 특별한 원인 없이, 특별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그런 비특이적인 흉통도 16%, 꽤 많죠. 그리고 협심증이나 급성 허혈성 심장질환, 요거는 이제 뭐 심근경색 같은 걸 의미하는데, 협심증, 심근경색 같은 그런 허혈성 심장질환도 한 11%, 12% 정도 되죠. 그리고 비허혈성 심장질환, 이거는 다른 뭐 판막질환이나 심낭염이나 심근염 같은 허혈성 심장질환 이외의 심장질환을 말하는데, 이것도 한 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심장 때문에 가슴 통증이 와서 의원을 방문하는 환자분들은 20% 채 안 됩니다. 다른 원인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근골격계나 위장관 통증, 그리고 뭐 호흡기 질환, 신경증도 7.5%나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심장성 흉통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80% 이상은 심장 때문에 아픈 게 아닌 그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는 조금 다릅니다. 가슴이 아파서 응급실을 방문했다 그러면은 사실 좀 더 심한 통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의 흉통의 원인을 살펴보면, 요거는 사실 여기도 이제 한국 데이터는 아니고 네덜란드 데이터인데, 급성 흉통으로 응급실을 방문한 1,300명 정도를 분류를 해보니까 심장 때문에 가슴이 아픈 분은 40%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심장이 아닌 원인 때문에 아픈 경우가 60% 정도 됩니다. 사실 좀 심한 통증으로 왔기 때문에 외래 방문했을 때보다는 심장이 원인으로 밝혀지는 그 퍼센트가 좀 더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아닌 통증 중에 원인이 밝혀진 경우에 가장 많은 퍼센트가 소화기 질환, 미식도염이나 어떤 위장관 질환 같은 그런 소화기 질환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리고 근골격계, 그리고 신경증, 그리고 호흡기 질환, 이런 순서로 흉통의 원인이 이제 밝혀지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원인이 있는데 가슴이 아파서 병원을 방문하면 사실 아까 원인 질환 제가 개통적으로 보여드렸는데, 원인이 뭐 거의 3, 40개 되거든요. 흉통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만 생각해도. 그러면 그 3, 40개의 질환들을 다 생각해서 검사를 하자면 검사를 뭐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죠. 근데 다행인 거는 흉통 환자분들이 이제 의원 외래로 올 때 병력 청취를 자세하게 해보면 대충 우리가 어떤 계통인지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흉통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그리고 통증의 위치나 방사통, 뻗치는 그런 통증이 있느냐, 그리고 흉통의 성격, 뻐근한지, 쑤시는지, 아니면 조이는지, 뭐 이런 성격도 중요하고요. 어떤 걸 하면 흉통이 악화가 되고 어떻게 하면 또 좋아지는지, 뭐 운동을 하거나 활동 시에 악화가 되고 좀 쉬면은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기침을 하면 악화가 된다거나, 그런 악화 요인들이나 또 완화 요인들에 대해서도 문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흉통이 얼마나 지속되는지도 중요합니다. 한 몇 초, 그냥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지, 아니면 한 5분, 10분 가는지, 아니면은 뭐 한두 시간, 아니면 하루 종일 계속 지속되는지, 그 지속 시간도 흉통의 원인을 밝히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빈도, 가장 마지막 증상이 생겼던 시점, 이런 자세하게 이제 흉통에 대한 그런 병력을 청취를 해보면 이 환자분의 흉통을 유발했던 그런 원인이 심장 문제인지, 아니면 소화기 쪽 문제인지, 아니면은 뭐 근골격계 문제인지 감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흉통을 이렇게 계층적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격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가슴 아픈 게 흉벽 쪽 문제 때문에 이제 통증이 오는 그 흉벽 통증이 있고요. 그리고 늑막성 통증도 있습니다. 늑막성 흉통. 폐를 둘러싸고 있는 막을 우리가 늑막이라고 하는데, 흉막이라고 하고요. 흉막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 늑막 쪽으로 자극이 와서 발생하는 늑막성 흉통도 있고, 그리고 내장성 흉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종류로 분류를 하는데,
흉벽 통증의 특징은 뭐냐면 날카로운 통증입니다. 좀 찌르는 양상, 쑤시는 양상, 이런 날카로운 통증이 발생하고 대개는 정확하게 위치를 짚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 아프냐라고 물어보면 딱 여기 아픕니다. 딱 위치를 딱 짚어줘요, 환자분들이. 그래서 딱 정확하게 위치를 짚을 수 있고 또 그 부분을 누르면은 압통, 이게 아픕니다. 통증을 호소하지, 이렇게 누르면. 그리고 자세 변화, 이렇게 이 상체를 움직이거나 자세 변화를 주면 통증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흉벽 쪽에서 발생한 통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늑막성 흉통은 흉통 양상은 흉벽 통증과 비슷합니다. 날카롭고 좀 쑤시는 양상, 찌르는 양상으로 통증이 오는데 악화 요인이 숨을 들이마시거나 기침을 하거나 이러면 통증이 유발됩니다. 그래서 늑막성 흉통, 숨을 들이마시거나 기침을 할 때 통증이 악화된다. 그러면 이분은 이 폐를 둘러싸고 있는 늑막 쪽이 자극이 돼서 흉통이 유발되는구나라고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통증, 이 내장성 통증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게 이제 대부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흉통입니다. 내부 장기, 뭐 심장이나 아니면은 뭐 위장관 또는 혈관, 심혈관 아니면 대동맥 이런 내부 장기나 혈관 등으로 인해서 기원한 그런 흉통을 내장성 흉통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위치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딱 여기가 아프다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하고 가슴 전체가 아프다거나 앞가슴이 아프다거나 아니면 왼쪽을 조금 치우쳐서 아프다거나 아니면 가슴 깊이 아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는데 위치를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좀 묵직한 양상, 좀 누르는 양상, 그리고 조이기도 하고요. 좀 뻐근한 양상, 또 답답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양상으로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내부 장기나 혈관 쪽 문제를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이 흉통 양상에 따라서 어떤 원인들이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흉벽 통증이면 말 그대로 흉벽을 이루고 있는 구조물이 갈비뼈 그리고 뭐 근육도 있고 연골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흉벽을 이루고 있는 구조물들의 이제 이 질환들이 이제 흉벽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늑연골염입니다. 갈비연골염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늑연골염 이거는 갈비뼈하고 흉골 요 사이에 연골이 있습니다. 연골로 이제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골과 이 갈비뼈 또는 흉골 사이에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이 유발되는 그걸 늑연골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티체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 티체 증후군도 늑연골염하고 비슷합니다. 위치도 비슷하고 근데 좀 차이가 있다면 좀 연골이 이게 부종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부어 있는 부종을 동반하면 티체 증후군을 의심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흉벽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늑간신경통, 뭐 섬유 근육통, 또 그냥 뭐 이 갈비뼈 주변에 있는 근육에 통증이 오는 근육통, 또 갈비뼈가 부러지면 골절이 있으면 당연히 가슴이 아프겠죠. 그리고 관절염. 사실 이런 흉벽을 이루고 있는 구조물들의 반복적인 자극이 생겨서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를 우리가 흉벽 통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대개는 사실은 이 원인 질환들이 뭐 많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원인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흉벽 통증의 원인 질환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늑막성 흉통 아까 말씀드린 그 늑막성 흉통의 원인 질환들은 어떤 것이 있냐 보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흉벽 갈비뼈하고 근육을 이렇게 제껴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흉막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폐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좀 확대해서 보면 흉막은 두 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와 맞닿아 있는 흉막이 있고 그리고 흉벽과 맞닿아 있는 흉막이 있어서 요 사이에 작은 이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흉막 쪽에 자극이 되면서 오는 흉통을 늑막성 흉통, 흉막성 흉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원인 질환들을 보면 폐색전증이라고 그래서 이제 폐동맥 쪽에 혈전이 생겨서 막히는 그런 질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폐렴, 또 기흉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늑막과 늑막 사이에 공기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폐에서 공기가 새서 이 늑막강에 공기가 차는 걸 기흉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심막염,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를 심막염이라고 하고, 늑막, 이 늑막 쪽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를 늑막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들이 생겼을 때는 늑막성 흉통이 발생할 수가 있죠. 좀 찌르고 좀 쑤시는 양상의 날카로운 통증이 숨을 들이마시거나 기침을 할 때 악화되는 양상, 이제 그런 게 이제 늑막성 흉통의 대표적인 이제 증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장성 흉통, 조금 어떤 면에서는 제일 좀 주의 깊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그런 흉통의 종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내장성 흉통은 묵직한 양상, 지누른 양상, 아까 이제 표현해드렸지만 조이기도 하고 뻐근하기도 하고 답답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게 내장성 흉통입니다. 원인 질환을 살펴보면 이 왼쪽에 네 가지, 요 왼쪽에 네 가지를 이제 우리가 이제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고 이제 통칭하는데, 심장에 있는 혈관의 혈류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혈류 공급이 안 되면서 흉통이 발생하는 걸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고 하죠. 그래서 혈관이 좁아져서 통증이 오는 걸 이제 협심증이라고 하고, 갑자기 막혀버려서 이제 심근에 괴사가 오는 거를 이제 심근경색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협심증도 종류에 따라서 사실 이 증상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안정형 협심증 같으면 이런 묵직한 양상, 조이고 뻐근하고 답답한 양상의 흉통이 주로 활동 시에 악화가 됩니다. 뭐 언덕을 오르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뭐 한 50m, 100m 이게 걸으면 통증이 악화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안정형 협심증을 이제 의심해 볼 수 있고, 좀 쉬면은 좋아집니다. 대개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지속되다가 이제 가라앉고요. 불안정 협심증은 좀 더 그게 악화가 돼서 심해지는 건데, 쉬어도 통증이 호전되지 않습니다. 이제 활동할 때 더 심해지기도 하는데, 쉬는 중에도 흉통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흉통 지속 시간이 더 깁니다. 한 10분에서 20분 좀 더 길게 지속이 된다. 그러면 불안정 협심증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이형 협심증도 있는데 요거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약간 특이하다고 해서 이제 뭐 변이형이라고 이렇게 이름 지었는데, 이거는 혈관의 협착, 관상동맥의 어떤 이 협착이 심해져서 생기는 협심증하고는 다르게, 혈관 자체의 협착은 별로 심하지 않더라도 혈관이 수축을 하면서 경련이 일어나는 거죠. 혈관이 이렇게 갑자기 일시적으로 수축이 되면서 혈류 공급이 안 되고 그런 것 때문에 흉통이 발생하는 거를 변이형 협심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주로 야간이나 새벽, 아침에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주로 휴식할 때 잘 생기고요. 또 담배를 피거나 술을 드시면서 악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좀 특징적인 양상이, 술을 드시면 다음날 새벽에 통증이 유발됩니다. 이렇게 이제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변이형 협심증, 야간에 주로 발생하는, 아니면 새벽에 발생하는 그런 내장성 흉통을 호소한다. 그러면 변이형 협심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증인 경우는 이런 내장성 흉통이 30분 이상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러면 이제 급성 심근경색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왼쪽에 네 가지가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인한 이제 흉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심장 질환 중에서도 사실 이 허혈성 심장 질환 이외에도 판막 질환 같은 경우도 흉통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승모판막 탈출증이나 아니면 대동맥 판막 협착증인 경우에도 흉통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리고 대동맥 박리 같은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질환도 흉통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장성 흉통을. 그리고 심낭염, 그리고 식도염, 위식도 역류, 소화가 잘 안 되고 위산이 좀 역류가 되는 그런 증상이 있을 때도 내장성 흉통 양상의 그런 흉통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도 파열도 식도가 완전히 이제 파열돼서 그쪽으로 염증이 생기거나 뭐 그런 경우에도 흉통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 굉장히 심한 흉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내장성 흉통의 원인을 보시면 굉장히 심각할 수 있는 흉통도 있고, 또 식도염, 뭐 소화불량, 뭐 위식도 역류 같은 이런 경우는 사실 그렇게 심각한 원인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조금 덜 심각한 원인도 있지만 심각한 원인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잘 감별해서 적절하게 검사해서 그 질환에 맞게 치료를 잘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허혈성 심장질환 4가지 말씀드렸는데 전형적인 허혈성 심장질환 흉통의 위치는 요 위에 보시는 요 그림과 같습니다. 앞가슴 약간 왼쪽으로 치우친 이런 앞가슴 쪽 흉통이 있으면서 목이나 아니면 왼쪽 팔 안쪽으로 이렇게 뻗치는 양상, 방사통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가 아주 전형적인 허혈성 심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흉통의 위치입니다. 근데 사실 이건 말 그대로 전형적인 거고 비전형적인 그런 위치를 호소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가슴 흉통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턱 쪽이 아프다거나 아니면 명치 쪽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등이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드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앞가슴이나 왼쪽 가슴이 아니네. 그러면 나는 심장이 원인이 아니겠다라고 이제 100% 말할 수는 없습니다. 드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조금 재밌는 표인데 왼쪽으로 갈수록 사실 다 영어로 되어 있지만 제가 번역을 해드릴게요. 왼쪽으로 갈수록 허혈성 심장질환, 급성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같은 그런 허혈성 심장질환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럴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거거든요. 좀 조이거나 좀 뻐근하고 앞가슴 쪽 누르는 양상, 무거운 그런 답답한 통증인 경우에는 허혈성 심장질환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 제일 오른쪽 이 가능성이 낮은 부분을 보면은 조금 약간 날카로운 통증, 찌르는 양상 그리고 여기에 늑막성이라는 그 말이거든요. 들이마실 때 통증이 악화된다거나 포지션, 이거 자세, 특정 자세를 하면 통증이 있다. 그리고 쉬프팅이 이게 이동하는 거죠. 여기가 통증이 이동하는 거예요. 여기가 아팠다가 여기가 아팠다가 여기가 아팠다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되게 심각한 통증이 아닐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질환별로 한번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근골격 흉벽 질환인 경우에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늑연골염, T제증후군, 늑간신경통, 근육통 이런 원인들이 있고 위치가 분명하고 날카로운 통증, 자세에 따라서 흉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 왔는데 그 진료실에서 흉통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파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지금 아파요. 이렇게 재현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근골격 통증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기 질환, 위식도 역류나 소화불량일 때도 가슴이 아플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주로 좀 쓰리고 타는 양상 그리고 좀 신물이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이제 들기도 하고요. 안쪽 가슴 또는 명치 부위 통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한 5분, 10분 정도 아프기도 하고 1시간 가량 지속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누우면 악화되는 양상이 있고요. 그리고 식도염약이나 제산제나 어떤 위장약을 복용할 때 좀 호전되는 당연하겠죠. 위식도 역류나 소화불량이니까 위장약을 드시면서 좀 호전되는 된다. 그러면은 이 소화기 질환을 좀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사실 1시간 가량 지속이 될 수도 있거든요. 답답하면서 좀 소화 안 되는 느낌, 쓰리고 타는 양상인데 1시간 지속된다. 그러면은 사실 급성심근경색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실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 위식도 역류 질환인지 1시간 가량 통증이 지속됐는데 급성심근경색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평소에 소화 안 되는 것보다 조금 심하고 식은땀 나기도 하고 좀 숨찬 증상도 같이 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우리가 더 좀 얼럿하게 그러니까 조금 더 주의 깊게 이제 심근경색 쪽을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담낭 질환, 담도 질환일 때도 이제 이 흉통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주로 이제 명치 부위 통증이 있고 근데 지속 시간은 좀 오래 지속됩니다. 수시간 지속되고 저절로 조금 좋아졌다가 또 악화됐다가 악화와 호전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내장성 통증이 발생할 때 담낭, 담도 질환을 의심할 수가 있고 식사를 하면 조금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식사를 하면 그 담낭, 담도 쪽에 소화액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식후에 악화될 수 있고 저절로 좀 좋아졌다가 호전되기도 하고 진통제에 호전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황장애일 때도 흉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좀 반복적이기도 하고 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황장애는 굉장히 환자분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불안과 초조감 그리고 환자분들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죽을 것 같다.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를 느끼고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숨도 차고 답답하고 어지럽고 손발 저리고 열감도 오고 이런 다양한 신체 증상이 한꺼번에 이제 찾아오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그래서 응급실로 이제 많이들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주로 스트레스나 감정 변화 이제에 의해서 좀 악화가 되기도 하고 스트레스 요인이 제거되면 호전되기도 합니다. 기흉인 경우에도 이제 기흉이 늑막과 늑막 사이에 있는 그 늑막강, 늑막 사이 공간에 이제 공기가 새는 거죠, 폐에서. 그걸 기흉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발생하고 보통은 그리고 날카로운 늑막성 통증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숨이 같이 차기도 하죠. 그래서 기흉인 경우에는 이런 통증. 폐렴일 때도 사실 폐 자체는 이 감각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뭐 폐렴이 폐 한가운데 중간에 오면 뭐 기침이나 뭐 발열이나 이런 호흡기 증상이 주로 나타나지만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는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늑막 쪽으로 이제 자극을 줄 수 있죠. 폐렴이 좀 심해지면 늑막 근처에서 폐렴이 생긴다. 그러면은 좀 날카로운 그런 늑막성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디스크가 있을 때도 흉통이 생길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디스크가 생기면 경추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팔로 뻗치는 그런 통증이 올 수 있죠. 이게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팔로 가는 신경을 자극하면 팔 쪽으로 좀 저리기도 하고 통증이 유발되기도 하지만 이 가슴 쪽으로 가는 신경을 자극하면 가슴 통증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 지속 시간은 다양하고 팔이나 목 통증을 되게 이제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통증 양상이 주로 이 피부 표면 쪽으로 이제 옵니다. 깊숙한 곳이 아니라 표면 쪽으로 통증이 올 수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좋아지기도 하지만 진통제를 쓰면서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주의해야 하는 그런 흉통도 있는데요. 이제 급성 흉통을 유발하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굉장히 응급한 그런 질환도 있습니다. 그런 질환이 대표적인 질환이 6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의과대학 다닐 때, 의대 다닐 때 족보, 왕족이라고 하거든요. 늘 시험에 나오는 왕족이라고 해서 많이 외웠는데 급성 관동맥 증후군, 이게 이제 심근경색입니다. 급성 심근경색 같은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이 대표적이고, 그리고 대동맥 박리, 폐색전증, 기흉, 식도파열, 심낭압전, 이 6가지가 대표적인데 다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아주 응급 질환입니다. 그래서 급성 관동맥 증후군은 이제 심근경색 많이 여러분들 이제 얘기 들어보셨을 거라서 혈관이 막혀서 심근 괴사가 오는 거죠. 그래서 내장성 통증, 뻐근하고 답답한 양상의 통증이 있고 굉장히 심합니다. 심한 통증이 30분 이상 지속된다. 그러면은 이 심근경색을 의심을 해봐야 되고 식은땀과 메스꺼운 증상이 같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좀 경미하게 오목가슴 부위가 그냥 답답하고 메스꺼운 그 위장관 증상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체했다고 좀 단순하게 생각하다가 조금 타이밍을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가 있거나 고령인 경우에는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해도 흉통이 별로 없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숨찬 증상, 숨만 조금 차하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진단이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급성 대동맥 박리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굉장히 위급한 위중한 질환이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뭐 빈도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급성 대동맥 박리가 제대로 진단되지 않았을 때는 뭐 거의 치사율이 90% 이상입니다. 대부분은 고혈압 병력을 가진 60, 70대 이상의 환자들에서 발생하고요. 대동맥 박리라는 말은 동맥이 한 겹이 아니에요. 혈관벽이 한 겹이 아닙니다. 3겹입니다. 내막, 중막, 외막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내막과 중막 사이가 이렇게 트어지는 거예요. 혈관벽이 이제 세 겹이 있는데 혈관벽이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합병증들이 발생하는 질환이고 이런 경우는 갑자기 흉통이 발생하고 가슴 혹은 등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통증, 조금 쑤시고 찌르는 양상의 아주 굉장히 극심한 통증이 지속이 됩니다. 계속 지속이 돼요. 30분, 1시간 이상. 그래서 30분, 1시간 이상 굉장히 좀 찌르고 쑤시는 양상 통증이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은 그리고 혈압이 조절이 잘 안 되는 혈압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질환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폐색전증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대개는 이제 다리정맥에서 혈전 같은 게 생기면 심장으로 갔다가 우심실을 지나서 폐동맥으로 이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다리에 생긴 혈전이
폐동맥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폐동맥을 막게 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이 폐색전증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중증 질환에 속하고 응급 질환이라서 잘 치료해야 되고 이것도 역시 갑자기 발생할 수 있다. 장기간 누워 있다 발생할 수 있죠. 왜냐하면 장기간 누워 있으면 다리에 혈전이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생기고 한쪽의 흉통 그리고 통증이 계속 지속이 됩니다. 숨이 차고 맥박도 빨라지고 호흡곤란, 기침 같은 것들 동반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긴장성 기흉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응급질환인데 아까 기흉을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그 기흉이 굉장히 심해지는 거죠. 아주 잠깐 뭐 사실 조금 경미한 그런 기흉은 대개 뭐 수술이나 뭐 치료 없이 산소만 투여해도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 있는데 이 긴장성 기흉 같은 굉장히 늑막강에 늑막과 늑막 사이에 공기가 이제 새는데 그 양이 많아지는 겁니다. 굉장히 많아져서 공기가 너무 이제 많아져서 부피가 이제 커지면 심장을 누르게 되죠. 정격동 안에 있는 다른 구조물들을 누르면서 심장마비가 온다거나 사망할 수 있는 그런 응급질환에 속하고 이것도 비교적 아주 강한 통증 그리고 늑막성 통증이기 때문에 호흡할 때마다 이제 악화가 되고 갑자기 발생하지만 계속 악화됩니다. 점점 더 심해지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응급실로 빨리 가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식도 파열도 아주 심한 흉통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식도가 이렇게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큰 생선 가시를 이제 먹다가 여기 걸려서 파열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닭뼈 같은 것도 이렇게 삼켰다가 파열이 되기도 하고 구역질을 아주 심하게 한다거나 기침을 아주 심하게 한다거나 그런 상황에서 식도 파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발생하죠. 그리고 계속 지속되는 통증입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염증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발열, 피하기종, 그런 혈압 저하를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질환이고 심낭압전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흉통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심낭압전은 이제 말이 좀 어려운데 심낭삼출액이라고 해서 아까 폐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 두 겹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 있습니다. 그걸 심낭이라고 하는데 심장 주머니라고 하는데 그 막에 물이 차는 게 이제 심낭삼출액인데 그 심낭삼출액이 너무 많아지면 심장을 누르게 되죠. 심장을 누르면 심장이 이제 수축되기가 쉽지 않죠. 그러면서 혈압이 떨어지고 사망할 수 있는 굉장히 위급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곤란이 계속 지속이 되고 통증이 가슴으로부터 시작해서 목, 어깨, 허리까지 악화가 되고 심호흡을 하거나 기침하면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누울 때 심해지고 또 똑바로 앉거나 앞으로 이렇게 숙이면 조금 완화되는 그런 양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낭압전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고 사실 각각 질환에 대한 그런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심합니다. 심한 통증이 생기고 그리고 호흡곤란이 동반되기도 하고 그리고 심한 통증이 30분, 1시간 계속 지속이 됩니다. 6가지 다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심한 통증이 계속 지속이 된다. 30분 이상. 그러면은 반드시 응급실로 가셔서 이거는 빨리 치료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올 때는 이거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처를 하셔야 되고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그 흉벽으로 인한 통증, 흉벽 통증 딱 정확하게 위치를 특정할 수 있고 자세를 이렇게 이제 특정 자세를 취하면 통증이 유발되기도 한다. 누르면 아프다. 이런 경우는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조금 덜 심각한 그런 흉통이다라고 이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길어졌는데 강의는 이제 이것으로 마치고 여러분들 들어온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옷 라인을 따라서 흉통이 있는데 뭘까요? 이 속옷 사이즈가 제게 맞고 살이 찌거나 하지도 않았는데 명치 쪽과 가슴 아래 그리고 날개뼈 쪽까지 간헐적 통증이 있습니다. 숨도 깊게 안 쉬어지고 명치 지릿거리는 통증은 자고 일어났을 때 꽤 심한 편이에요. 사실 이게 속옷 라인 이거를 진짜 어떤 이 가슴 주변에 문제가 있어서 오는 통증인지 아니면은
속옷 관련해서 오는 통증인지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속옷을 한번 안 입어보는 거죠. 예. 며칠 안 입어보는 겁니다. 안 입고 좀 생활해 보시면 싹 좋아진다. 그러면 사실 속옷이 조금 껴서 오는 통증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대개는 사실 심각한 원인일 가능성은 커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명치 쪽과 가슴 아래 날개뼈 쪽까지, 그래서 이 위치도 다양하고, 그래서 심장이나 조금 위중한 그런 원인일 가능성은 낮은 통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30대 남자분이시고, 가끔 왼쪽 가슴 정 가운데보다는 살짝 옆 왼쪽이 가끔씩 찌릿찌릿하다. 이거는 왜 이런 걸까요? 왼쪽 가슴 옆으로 좀 찌릿찌릿한 통증. 그래서 아까 제가 3가지 분류해드렸잖아요. 거기서 굳이 이제 그 3개 중에 하나를 찾으려면 사실 흉벽 통증일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찌릿찌릿한 통증, 조금 날카로운 통증, 쑤시는 양상, 이제 그런 통증이 있고, 지속 시간이 중요한데요. 잠깐, 그냥 한 3, 4초, 잠깐씩 오는 통증이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흉벽에 그냥 반복적인 자극이나 어떤 작은 그런 반복되는 자극 때문에 오는 비특이적인 통증일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속 시간이 조금 더 길거나 뭐 몇 분, 5분, 10분 이렇게 지속된다거나 통증 양상이 점점 좀 심해지는 양상이다라고 하면은 병원을 방문하셔서 검사를 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50대 초반이시고 심장이 약해졌는지 호흡이 갑자기 커지는 경향이 있고, 낮잠 시 심장 발작으로 갑자기 잠에서 깨어날 때가 있습니다. 심장 발작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이게 가슴이 아파서 깨셨다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심장 기능은 다시 건강해질 수 있나요? 아니면 좋아지는 건 힘들고 현상 유지만 가능한가요? 네. 근데 사실 뭐 이게 지금 있는 증상이 심장 기능이 약해져서 그런 건지는 검사를 이제 해봐야 알겠죠. 그래서 호흡이 갑자기 커진다는 말씀하신 거 봐서는 조금 숨찬 느낌을 좀 증상만 보면 숨이 좀 차시고 심장 발작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가슴이 좀 아프면서 깨어나셨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경우는 좀 병원을 방문하셔서 검사를 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심장 기능도 한번 체크를 좀 해보고, 이 흉통이 오면서 잠에서 깨어났다 그러면은 그 통증 양상에 따라서 만약에 내장성 통증이다, 좀 뻐근하고 좀 조이거나 좀 답답한 양상이라고 하면 심장 쪽으로 더 다른 정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혈압을 재보면 이완기 혈압이 66 나오고 맥박이 100 전후 증상으로 나오는데 심장에 문제가 있을까요? 이거는 좀 뭐 다른 질문이긴 한데, 사실 이완기 혈압 66이면 그렇게 뭐 사실 혈압이라는 게 원래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을 세워놓고 10번을 재면 10번이 다 다릅니다.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래서 이완기 혈압 한번 66 나왔다고 뭐 문제되는 혈압이지 않고요. 맥박도 100 전후다. 그러면은 사실 부정맥을 좀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뭐 부정맥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부정맥 때문에 맥박이 좀 빨라진다라고 하면 거의 한 150, 160회 뭐 이렇게 많이 빨라지거든요. 한 100회 정도라고 하면 아마 정상 맥박이 약간 내가 좀 긴장하거나 이러면 살짝 빨라지는 그 정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맥박이 만약에 불규칙하다, 100회 전후로 뛰는데 맥박이 좀 규칙하게 딱딱딱 뛰는 게 아니고 불규칙한 느낌이다라고 하면은 부정맥 쪽으로 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다면 뭐 문제 있는 소견은 아닙니다. 그리고 심장이 덜컹거리고 철렁거립니다. 왜 이런가요? 덜컹거린다, 철렁거린다. 사실 이 심장 박동에 이상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부정맥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심장이 원래 이제 규칙적으로 이제 뛰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기 신호로 심장이 뛰거든요. 그래서 심방, 심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제 뛰어야 되니까 이 맥박이 만들어지는 데서 이렇게 전기 신호를 전달하면은 딱딱 이렇게 뛰게 돼 있는데, 비정상적인 맥박이 생기는 경우에
예, 그런 증상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비정상적인 맥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부정맥인데 그냥 덜컹덜컹하는 이런 느낌인 경우에는 대개 검사를 해보면 심방조기수축, 심실조기수축이라는 부정맥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대개는 그 심실조기수축, 심방조기수축인 경우에는 그렇게 걱정할 만한 상황인 경우 치료가 필요한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증상이 심하거나 아주 자주 있다. 그러면은 검사를 좀 해봐야 됩니다. 해서 다른 기저질환이 있는지, 다른 심장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심초음파 검사 같은 것도 해보는 게 좋고, 심실조기수축이나 심방조기수축도 나오는 그 빈도가 아주 많다고 하면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평소에 답답한 숨쉬기 힘듦, 숨이 차고 답답하다고 표현하신 거고 통증 등 다양한 증상이 있고 홀터 검사, 초음파 검사는 정상이었는데 최근에 한 심전도 검사에서 T파 여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협심증 같은 병일 수도 있지만 스트레스, 긴장, 불안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 같다고 하시던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T파 여기가 나타나나요? 굉장히 좀 학술적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심전도에서 심전도 모양이 이렇게 이제 P파가 먼저 나오고 QRS파가 나오고 뒤에 이제 T파라는 게 이렇게 볼록하게 위로 볼록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보통은 대개는 위로 볼록한데 아래로 볼록한 경우를 이제 T파 여기라고 합니다. T파 여기. 예, 반대로 뒤집어졌다고 T파 여기라고 하는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T파 여기가 협심증 같은 그 심혈관 질환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원인은 다양해요. 심혈관에 문제가 있을 때 T파 여기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심비대, 심장벽이 이제 굉장히 두꺼워지는 그런 심비대 소견인 경우도 있고 그리고 특별한 그런 원인 없이도 T파 여기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 내에 압력이 좀 높아지는 그런 병적인 상황이 생길 때 압력이 과부하가 될 때 그때도 T파 여기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사실 다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T파 여기의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증상에 따라서 조금 이제 의심이 된다 그러면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홀터 심초음파 하셨고 심전도 그 정도 하셨다고 하는데 만약에 증상이 좀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러면 좀 추가적인 검사, 운동부하 검사라든지 아니면 심혈관 CT 같은 그런 추가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토끼님이 잠을 못 자면 심장에 무리가 가나요? 질문하셨는데 맞습니다. 잠을 못 자면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수면이 심장 건강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면과 사망률과의 관계도 굉장히 연구가 된 부분이 많고요. 잠을 못 자면 이 몸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뭐 자명하고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이 몸에서 나오는 그런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다 심장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부정맥도 더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을 충분히 취하는 게 건강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분들은 진짜 뭐 일하는데 일을 너무 하시다 보면 너무 바빠서 뭐 어쩔 수 없이 3-4시간씩 주무시면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 제가 정말 뜯어 말립니다. 건강이 우선이죠. 사실 뭐 일을 해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시겠지만 3-4시간씩 그렇게 자고 수면을 줄여가면서 일하시면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한 수면이 심장 건강에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심장이 너무 빨리 뜁니다. 자다가도 빨리 뛰고 또 놀라서 깰 때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거는 흉통이 아니고 이제 심장이 빨리 뛰는 좀 두근거리는 증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흉통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질환보다는
부정맥 관련된 증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좀 해봐야 되는데, 내과적인 원인으로는 사실 뭐 빈혈이 심하거나 아니면은 뭐 갑상선 항진증, 그런 내과적인 원인 때문에 심장이 빨리 뛰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장 쪽으로는 부정맥, 맥박이 비정상적인 맥박이 생겨서 이제 심장이 빨리 뛰는 거를 이제 빈맥성 부정맥이라고 하는데, 부정맥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질환, 그런 내과적인 문제나 심장의 부정맥 쪽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원인 때문에 심장이 빨리 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불안하거나 긴장하면 맥박이 정상적으로 빨리 뛰잖아요. 그리고 카페인 섭취가 많다거나 뭐 커피를 많이 마시거나 아니면 삼계통 홍삼이나 뭐 인삼 같은 걸 드시면서 심계항진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 원인에 대한 검사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과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부정맥 관련된 문제인지 검사가 필요한 증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리상자님께서 별거 아닌 거에 혼자 깜짝 놀랍니다. 누가 부르면 죄 지은 사람처럼 놀라고 또 방에 있으면 무슨 벌레 지나간 것 같은데 하면서 또 깜짝 놀라고 심장에 무리가 갈까요? 사실 이 증상만으로 뭐 심장에 특별히 무리가 갈 건 아닙니다. 그냥 예민하신 거죠. 이런 상황에 따라서 좀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거라서 그냥 깜짝 놀란 것 때문에 뭐 심장 쪽으로 특별히 무리가 갈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예, 어떤 제 농담 삼아 이제 저희끼리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아는 동료 의사분의 얘기인데 가슴이 두근거린다면서 이제 진료실로 오셨는데 가슴이 어떨 때 두근거리냐라고 물어보니까 여자친구 손을 잡으면 가슴이 두근거린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오셨는데 이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당연한 반응이죠. 여자친구 손을 잡으면 당연히 가슴이 두근거리죠. 그래서 병적인 상황이 아닌 경우도 꽤 있으니까 사실 그런 경우는 크게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한 가지만, 자다가 번개치듯 찌릿거리면서 5초 정도 너무 아파서 숨을 참고 좀 이슬이 나아져요. 이건 뭘까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사실 지속 시간이 5초라고 하면, 굉장히 짧죠. 그래서 되게 좀 의미 있는 내장성 통증, 심장 관련된 통증은 몇 분, 적어도 한 1, 2분 이상 지속이 됩니다. 몇 초 잠깐 오는 통증이다라고 하면 대개는 흉격 쪽에 조금 일시적으로 자극이 온 자극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무시다가 어디 이렇게 자세에 따라서 자극이 좀 됐을 가능성이 있고 크게 걱정할 만한 증상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장성 통증, 좀 뻐근하고 답답하고 위치를 특정할 수 없는 그런 통증이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한 30분, 30분 이상 심한 통증이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응급실로 가셔야 되는 심각한 질환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지속되지 않더라도 한 5분, 10분 이렇게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검사가 필요한 그런 통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딱 정해질 수 있는 딱 여기가 아프다. 특정할 수가 있고 자세를 이렇게 움직일 때 통증이 좀 생긴다. 누르면 아프다. 이런 경우는 이제 흉벽 통증이거든요. 사실 그런 경우는 되게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고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양상의 통증이다라고 하면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